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온라인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선생님들을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한 원격 수업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4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접속하기,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 다음으로 마이크로 팀즈 메뉴를 간단하게 둘러보는 순서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즈 접속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새 창을 이렇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웹 주소에 office.com 동일하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메뉴가 뜰 겁니다. 여기 중에서 여기 마이크로 팀즈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팀즈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웹상으로 사용할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 팀즈의 이 속도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엣지라든지 아무래도 크롬 브라우저가 훨씬 더 속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사용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지금 메뉴가 이렇게 떴죠. 이렇게 지금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웹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데스크톱 앱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데스크톱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도 데스크톱 앱을 다운로드해서 요것을 가지고 아예 로그인을 해 놓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냥 요 앱만 실행시키면 저절로 우리가 원하는 팀에 가입이 돼서 선생님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스크톱 앱 다운로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스크톱 앱 다운로드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이제 나오면 그래서 저장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제 팀즈가 켜지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화면. 요 팀즈랑 요거랑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속도 면에서 요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리고 수업에 활용할 때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일단 집어넣고요. 이 바탕화면도 일단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주소는 선생님들이 아까 만드신 주소 아이디에다가 뒤에 학교 도메인 요거 잊지 마세요. 학교의 홈페이지 주소랑 동일합니다. 로그인 이렇게 암호 입력이 뜨죠. 그러면 암호 입력, 암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잠시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렇게 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앱을 통해서 이제 로드가 됐네요. 이쪽 창으로 제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드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학생들이랑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과학 전담용 요걸 쭉 만들긴 했는데, 요거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해야 되면 요거는 다 삭제하고 학년별로 이제 뭐 몇 반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추가했던 6학년 3반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용으로 보여드릴 5학년 10반도 이렇게 보입니다. 왼쪽에 메뉴를 보면 지금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겠죠. 다음에 뭐 채팅하는 거라든지 팀 메뉴를 한번 둘러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팀을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선생님의 팀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한번 볼까요? 여기 5학년 10반 테스트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위에 탭 메뉴를 보면 게시물과 파일만 보일 텐데요. 이것만으로는 제가 볼 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 그 전에 제가 생성했던 거를 보면 이렇게 게시물, 파일, 그리고 과제, 성적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용 전자 필기장이 있는데 요거는 좀 렉도 심하고 그리고 활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활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꼭 중요한 과제 성적 이렇게 두 개의 탭 정도는 추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팀 만들기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팀을 만들게 되면 팀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수업을 클릭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5학년 11반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은 5학년 11반. 여기서 팀을 만드나 뭐 아까 말씀드린 그룹을 만드나 사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점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건너뛰고요. 자, 지금 요거는 방금 여기 팀즈에서 만든 그룹이고 여기 5학년 10반은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센터에서 만든 그 팀입니다. 한번 위에 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팀즈에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수업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그 팀 유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 저절로. 근데 우리는 먼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되실 건데요. 이렇게 되었다고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요 위에 있는 탭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탭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관리자 계정, 관리 계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다고 선생님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기타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뭐 팀 삭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태그부터 요거는 이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 팀 관리라고 요 메뉴를 클릭하면 요런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뭐 여기서도 멤버 추가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요. 뭐 쭉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 앱 여기 앱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설문지를 할 수 있는 뭐 폼즈라든지 원노트, 뭐 플래너라든지 다른 것도 쭉 추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제 그리고 성적 요게 필요하죠. 그래서 더 많은 앱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앱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교육란을 눌러서 검색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찾아서 뭐 해도 되고요. 여기 검색란에다가 제가 한번 과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여기 과제 성적. 요 과제를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열기 누르지 마시고 여기 있는 버튼 눌러서 팀에 추가. 채널 이름 5학년 10반의 1반 보 설정하면 추가가 되고요. 기와 한 김에 성적까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여기 생성됐네요. 성적까지 추가. 다시 한번 복습. 기타 옵션, 채널 관리, 앱, 더 많은 앱, 다음에 필요한 건 성적, 클릭, 팀에 추가, 탭 설정.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위에 이렇게 과제 성적란이 이렇게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메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여기 5학년 10반 이렇게 보시면 여기 클릭하면 아까 팀 관리 여기 위에 있는 탭을 추가하거나 뭐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할 수 있는 팀 관리가 있고요. 채널 추가가 있는데 이 채널을 저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담이 활용할 수 있는지 채널 추가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채널 1 해가지고 추가해서 채널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추가된 이 채널의 위에 탭을 요거 수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요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요 탭이 늘어나지 않는 걸 봐서 요 채널을 이용한 메뉴 그리고 요거에서 뭐 전담을 이용하는 메뉴는 나중에 이게 수정이 되면 활용할지 몰라도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을 이용해서 담임 선생님과 전담 선생님이 여기에 다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채널 관리, 다음에 멤버 추가, 똑같이 멤버 추가 여기서 그룹 입력해서 뭐 쭉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메뉴도 보면 팀 나가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팀 편집은 뭐 굳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름 바꾸는 건데 이것도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팀 링크 받기, 이것도 지금 다 학교에서 구축을 해놓으면 팀 링크 굳이 받지 않고 태그 관리 안 해도 되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태그를 만들게 되면 다른 사람들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 일반, 여기 일반 보이죠? 아까 만들었다시피 요 과학 전담 요거는 나중에 혹시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 관리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거기 혹시 이게 추가가 바로바로 되게 되면 그때 사용하시고, 지금은 담임 선생님, 전담 선생님 다 같이 일반을 활용하시는 걸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추가한 거 과제 성적 여기 추가되어 있고 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건 여기 있는 게시물에 있는 요 대화창 요거, 그 다음 파일은 우리가 파일을 마음껏 올릴 수 있거든요. 그 파일 그리고 과제 성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파일 업로드는 여기 업로드 누르지 않으셔도요, 그냥 파일 여기다 끌어놔두면 됩니다. 제가 지금 PPT 파일 요걸 지금 학교에서 연수 자료를 좀 만드는, 이렇게 끌어오면 이게 복사되고 이렇게 되면 업로드 되어 있죠. 요거는 원드라이브랑 지금 이렇게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굳이 원드라이브를 안 쓰시더라도 이렇게 팀즈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은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고, 다음 과제, 도대체 과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과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과제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과제는 아마 이제 나왔습니다.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원격 수업을 운영할 때 과제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양방향은 좀 힘든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료를 제시해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내는 걸로 확인을 하면, 이렇게 하면 원격 수업이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실수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과제 만들기입니다. 여기 있는 과제 만들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과제 자기 소개하기, 범주 추가, 뭐 선생님 범주 추가하시면 되고, 지침 같은 거 1, 자신의 이름, 그리고 뭐 취미 이야기할 것, 다음에 100자 이상으로 할 것, 것이 맞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리소스 추가 같은 경우는 뭐냐,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줄 때,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줄 때 뭐 원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그거에서 해도 되고요. 다음에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우리 교육계획서 만들던 간지인데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어태치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요. 또 여기 지금 간지가 들어갔죠. 아이들이 요거 할 때 양식 같은 거, 선생님들 학습지 양식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면은 아이들이 요거를 다운받아서 해서 다시 업로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리소스가 요즘 플립 러닝 같은 경우 많이 하기 때문에 링크 같은 거 유튜브라든지 뭐 하는 거 여기다 링크해서 넣을 수 있고, 또는 새 파일을 직접 하드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업로드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뭐 파일들 뭐 아무거나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할 때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는 거고요. 다음 여기 있는 루브릭 같은 경우는 포인트 같은 거는 포인트를 이렇게 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점수를 이렇게 줘서 관리할 수도 있고, 루브릭은 뭐냐면 선생님들 평가에서 평가 항목들을 지금 아마 만들어 놨을 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뭐 평가 항목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과정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여기 제목 넣고 설명들 넣은 다음에 저쩌고저쩌고라고 되어 있지만, 뭐 3단계, 저는 그냥 3단계로 한번 해본다면, 4단계로 했나요? 4단계로 했나요? 필요하시면 여기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아주 좋은
매우 좋은, 뭐 반쪽, 보통 뭐 해서 이거 쭉 넣으시고 여기 선생님들 평가 어떻다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이 루브릭을 이용해서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평가 항목 1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점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할당 대상 지금 5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게 이제 장점이긴 한데, 할당 대상 클릭해 보면 여기 할당 대상이 5학년 10반뿐만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1반, 2반, 3반, 4반, 5반이 다 선생님들이 각자의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면 자기가 만든 과제를 다른 반에도 같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 대상, 다 모든 학생, 날짜 기한 너무 급박하게 하면 애들이 힘드니까 뭐 난 이러이런 걸로 애들 과제 완료했던 걸로 출석 체크랑 뭐로 같이 하겠다 하면 당일로 하겠지만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기한을 주시고 뭐 시간 기한까지 줘서 여기 할당 하게 되면 할당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할당 누르게 되면 이제 할당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할당이 돼야 다음에 이제 성적 같은 것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과제를 할당하는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 네, 제가 아까 3D 프린터 만든 STL 파일을 첨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났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제 할당됐습니다. 자기 소개하기.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 과제가 여전히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도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에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일반 클릭하게 되면 게시물에 자기사 소개하기 이런 과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를 아이들이 클릭하게 되면 과제로 가게 돼 있지요. 요거 과제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쭉 할당이 되게 되면 이제 학생 보기 성적을 누르게 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과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 소개하기가 이렇게 됐죠. 학생 여기는 지금 뭐 학생이라고 학생 1번 요 두 명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포인트 지금 이렇게 성적에서 줄 수 있는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과제 할당에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다른 과제들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미리 작업해 놓은 거 한번 보게 되면 과제 이렇게 눌러두면 이미 할당한 과제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 11시 59분에 마감이네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상태, 지금 뭐 테스트로 만들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점수들이 있습니다. 점수들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채점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환 이렇게 되면 학생에게 과제를 다시 반환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채점된 것들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채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반환됐어요. 넌 잘 못했기 때문에 반환했어 이렇게 되고, 얘도 지금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제출되었음이라고 뜨고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적 같은 경우는 과제를 쭉 내주게 되면 선생님들의 과제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들어오는데 여기에다가 직접 선생님들이 뭐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환하고 싶으면 반환, 애들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렇게 반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하나를 알 때마다 여기에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엑셀로 내보내기 하면 요 지금 내용들이 다 누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따가 반드시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대화 채널을 이용해서 수업하기 위한 이런 메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제랑 성적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다 추가가 되고 선생님들이 과제를 미리미리 내주셔야 아이들이 요 메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여기 있는 게시물 보면 여기는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 이름 쓰면 이렇게 하면 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서식에 따라서 뭐 자기소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하기, 저는 조광윤입니다. 저의 취미는 농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뭐 과제에서 제출을 못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과제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간단히 쓸까요? 과제 제출이 안 돼요. 여기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게시 요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요 버튼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뭐 정신없이 오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좀 사용하지 않게끔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 파일 마찬가지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급하게 만들어서 여기 지금 파일들 막 올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좀 딜레이가 좀 많이 생기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글씨를 쓰고 뭐 하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하나 뭐냐면 여기 있는 지금 모임 시작 요겁니다. 요건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1교시 과학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임 시작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건 쌍방향으로 수업을 할 때 활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웹캠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로 나오게 되는데, 웹캠이 있는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얼굴이 나오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이게 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소통할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활용은 나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볼까요? 대화 표시. 그래서 애들도 쭉 해서 참가자 추석 체크, 다음에 여기 대화 표시 쭉 해서 실시간으로 선생님 시간을 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끝내고 종료를 하게 돼도 이것들이 이제 쭉 다 남고요. 그리고 여기 뭐 애들이 쭉 썼던 것들, 요것들이 다 남는다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 다른 것들은 실시간으로 요 스트림 같은 요거 아까 어플리케이션 추가한 것들,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만 눌러 보시면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중요한 거 간단하게 하나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이 있는데요. 파일을 제가 하나 업로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끌어와서 업로드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11이란 PPT가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걸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PPT라든지 수업 자료들 그리고 학습지 같은 걸 여기서 쭉 업로드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파일들 쭉 올려놓고요. 다음 게시물을 통해서 여기 아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던 첨부 파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팀의 최근 한번 볼까요? 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까 올렸던 PPT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링크 공유하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숙제를 할 수 있는 숙제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나요? 과제를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요거를 보고 여기에 1번 이거 안내사항은 선생님들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건 플랫폼이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선생님들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안내해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PPT를 보고 간단하게 활동 3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가 내둘 수 있죠. 그러면 다 확인했는지 완료 표시를 여기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완료를 다 한 사람들은 완료를 해주세요, 요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친구들이 완료 이런 식으로 쭉 뜨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화면은 아니지만 쌍방향으로 과제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실 때 여기에 있는 파일에다 쭉 올려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과제형 수업, 그다음에 실시간 수업 이런 방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메뉴는 한 요 정도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